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팔란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이클 버리의 13F 공시자료를 한번 보시면 공시자료 요거는 7, 8, 9월 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 8, 9월 달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일단 45일 후에 일단 발표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걸 털었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에 있죠. 요거 자체가 지금 이제 한 100만 주 갔다가 엔비디아, 그 다음 500만 주는 팔란티를 갔다가 상당히 많이 풋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해치가 있었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풋을 했는지 그런 식이 되고 있다. 7, 8, 9월 달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손절을 했는지 아직까지 해치 차원에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우지 선물 지수가 조금 하락되고 있죠. 0.56% 정도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점 대비해서 본다면 내려온 폭이 한 2%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현재까지 모습 속에서. 자, 여기서 일단 요걸 갖다가 받치지 못하고 조금 더 내려온다면 저 요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3%. 자, 그 다음 또 내려온다면 요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크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5% 정도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려온다면 매수 관점에서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는데 없는 분들 안에서 내려올 때 조금 일단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지금 이제 S&P 500 지수도 좀 꺾이는 모양이죠. 21선까지 하락되고 그때 선물 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S&P 5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죠. 6,700. 자, 그거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조금 더 내려온다면 뭐 6,500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고점 대비해서 내려온 폭 본다면 거의 한 5% 정도 내려놓을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반등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완전히 꺾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력은 있다. EPS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이야기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인터레스트 있죠. 요거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내려오겠다. 즉 말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내용들이 패드에서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연준 의장들과 연준 이사들 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완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소형주가 힘을 갖고 중형주가 힘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만 가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마켓 프라이스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 현재 모습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선물 보시게 되면 한 1.27% 하락되면서 아무래도 21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S&P 500보다는 좀 강한 모습이 있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오는 데 따른 지금 이제 약간의 조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50 밑으로 가 있는 상태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만약에 좀 더 내려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갈 때고, 아직까지 꺾여서 완전히 끝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장 자체가 약간의 지금 이제 인터레스트, 즉 이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있으면서 인해서 주가가 완전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마켓 프레스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러셀도 그로 인해서 한 1% 정도가 하락이 되고 있다. 가장 취약한 것이 지금 소형주가 조금 더 하락세가 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켓 브레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51선 위에 있는 것이 38.36, 그 다음에 201선 위에 있는 것이 53.08로서 상당히 적게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만큼 힘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주가는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브레스가 힘이 없다. 종목들을 본다더라도 지금 종목들이 거의 다가 지금 51선이란지 201선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가는 종목만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따라주면서 좀 붙어줘야 주가가 더 탄력을 받는데, 자,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탄력을 못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200일선하고 좀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때 약간의 좀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자,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 좀 고점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50 미만으로 내려올 때 그때 조금씩 매수하셔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장에서 봐야 될 것은 자, 가장 중요한 200불대 있죠. 200불대가 지켜내는지, 자, 그것이 관건이다. 그게 깨지면은 좀 주가의 하락세는 조금 더 깊어질 수가 있다. 안 깨진다면 그 위에서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꺾인다 이런 게 보기보다는 올라와서 약간의 조정 중에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팔란티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갔는데, 자, 요거 자체가 계속 지켜질지, 그래서 지금 190불대가 지켜질지,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내려오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거 자체가 만약에 깨진다면 조금 더 하락세는 있을 수 있다. 안 깨진다면 거기서 놓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다가 200일선하고 좀 괴리가 많이 벌어진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조정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과매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빠질 때 좀 많이 빠질 때 올 때 천천히 주셔서 들어가시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시간을 가지고 자,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정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190불대가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팔란테 시간에 거래에서 본다면 4.26% 정도 하락이 되면서 200불이 좀 깨져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실적이 좋았지만은 쭉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 이런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부담감, 자,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번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매출 같은 경우는 1.09빌리언 예측했는데 1.18빌리언에서 한 8에서 한 10% 정도 증가했다. 매출의 성장률도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EPS가 예측치가 0.17달러인데 0.21달러 정도 되고 있었죠.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20% 정도 증가되면 좋게 나온다. 모두 다가 매출의 성장률, 이익의 성장률이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정된 EBITDA 있죠. 예측치가 502밀리언이었는데 606밀리언으로 상당히 좋게 나왔고, 자,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했던 루로폴이 있죠. 이것이 지금 114%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루로폴이는 매출의 성장률이 있죠. 자, 거기다가 조정 이익 마진이 있죠. 그거 자체를 합한 것이 40%를 넘어가냐 했을 때 114%나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성장과 이익이 그만큼 일단 따라주느냐 했을 때 그만큼의 성장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익과 성장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저번이 한 94%였으니까 이만큼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았던 것이 이번 실적이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셔야 될 것이 그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레버뉴입니다.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 피지컬 이어 2025년도 가이던스를 한번 보게 되면은 매출 있죠. 이것도 예측치가 4.17빌리언인데 이 끝단이 4.396입니다. 396. 그러니까 예측치보다도 끝단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상단은 볼 것도 없고 그만큼 지금 이제 아무래도 조정치로 통해서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US 커머셜 있죠. 커머셜 매출 역시도 1.433빌리언에서 저번보다도 한 104%가 늘어난 그런 입장에 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두 배가 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커머셜 쪽에 상업 쪽에서 매출 자체가 그만큼 좋게 나타나고 있고, 조정된 영업이익 있죠. 이것도 예측치가 1.93빌리언인데 지금 이제 2.15빌리언에서 끝단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으니까 뭐 상단은 볼 필요도 없겠죠.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양이 있다. 그다음 캐시프로, 프리캐시프로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치가 1.92빌리언인데 끝단하고 비슷하게 있죠. 계속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서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이익들이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도 나쁘지가 않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Q4의 가이던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던스 보시게 되면 예측치가 1.19빌리언인데 여기 보면 1.327빌리언 되고 있죠. 그래서 끝단보다도 훨씬 더 많게 일단 늘어나는 그런 모양이 있다. 매출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뭐 YOY 기준은 볼 것도 없죠.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자, 가이던스 상당히 좋다.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인컴이 있죠. 영업이익.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단 695밀리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치가 574였는데 자, 끝단이 이 정도니까 뭐 상단은 볼 필요도 없겠죠.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한번 시가총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 어닝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닝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서 얘가 좀 줄어든다면 그때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생각이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그멘트로 올랐을 때 가장 중요한 커머셜 쪽입니다. 자,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는 조금은 정부는 아무래도 한정적이겠죠. 근데 커머셜은 무궁무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부터 본다 하더라도 397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업이 되고 있죠. 121% 정도. 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가벌먼트도 486에서 52% 정도 되고 있다 해서 지금 현재 몹시에서 가장 중요한 US가 121%나 늘어났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인해서 자, 앞으로는 이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더 많은 여러 가지의 생산이라든지 이익의 증대가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른 부분도 한번 보시면 어제저스트된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이 있죠. 영업활동인데 조정된 영업이익입니다. 이거 자체가 예측치가 498이었는데 지금 이제 600빌리언에서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 다음 프리캐시프로 있죠. 이거는 자본 지출이 이제 다 떼고 남은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YOY 기준에서 24%나 늘어나면서 539.9밀리언 되고 있다. 뭐 자본 지출은 소프트웨어에서니까 그게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많이 쌓이니까 돈도 많이 쌓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캐시 앤 캐시 프롬 이퀴벌런트 있죠. 캐시 이퀴벌런트 현금이 현금 등가물 요것도 예측치가 1.31인데 1.62가 되고 있다. 현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조정된 오퍼레이팅 마진도 51% 되고 있다. 예측치가 45.8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모든 것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 있죠. 이것도 지금 이제 508밀리언에서 마진이 한 43% 정도 되고 있고, 커스터머 카운트, 커스터머를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했을 때 지금 이제 YY 기준으로 45%, QOQ 기준으로는 7%가 늘어났다. 그 중에서도 딜 크로즈가 있는데 딜을 얼마만큼 많이 했냐, 1밀리언 이상이 한 204 정도, 204명 정도 되고 있고, 자, 5밀리언이 91명, 그 다음에 10밀리언 이상이 53명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큰 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총 계약 가치 있죠. 이거 자체는 2.76빌리언 정도 되고 있어서 YY 기준으로 151%나 증가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커머셜 분야죠. 커머셜의 총 계약 가치가 1.31빌리언에서 YY 기준에서 342%나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RDB 요거는 실질적인 계약입니다. 지금 있는 데서 수주 잔고자든지 실질적으로 일단 계약 가치가 얼마만큼 되고 있냐면 3.63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199%나 늘어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현재 아무래도 팔란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알렉스 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룰로포리에서 지금 114%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결과가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AIP, 즉 말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 있죠. 이걸 사용해서 AI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영향을 부인할 수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큰 폭으로 일단 늘어나고 있다. 그걸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스 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룰로포리에서 지금 114%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결과가 어디서 나왔느냐 했을 때 AIP, 즉 말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 플랫폼 있죠. 이걸 사용해서 AI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영향을 부인할 수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큰 폭으로 일단 늘어나고 있다. 그걸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렉스 칼프의 주주선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3일자로 되고 있고 모든 것의 시작 단계에 있다. 아직도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시작이면서 첫 번째 장의 첫 순간이다.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AI 자체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지금 소프트웨어 사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3분기에 12억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20년 넘는 회사에서 새로운 역사의 기록이다. 전년 동기 대비 63%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스 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성장세는 대부분의 금융 분석가, 그 다음 대중을 당혹스럽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판단 기준은 이 정도 규모라든지 규모의 회사가 그토록 맹렬하고 끊임없는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전혀 예상치를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외부인이 우리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 지정학을 형성하고 있는 데 있어서도 중요성이라든지 일반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치에 대해서도 평가가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스 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상당히 일단 몇 년 동안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인원들이 있죠. 사람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람이 일단 엄격한 접근 방식이 한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무분별하게 안 늘리면서 소수 정예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서 자, 플랫폼 약점이라든지 개발에 방해되는 일들을 없애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일단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팔란티에는 그 회사가 있으면 회사 안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같이 한다는 겁니다. 뭐 맥켄지 다이닝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이 선수들이 가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같이 짠다는 겁니다. 그 회사 안에 들어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고객과의 접촉하는 점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돼 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술의적인 한계가 없는 것이다. 그것이 소프트 개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탐구를 해야만이 이런 식으로 매출의 증가가 일어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팔란티에가 어떤 추정치가 상회되고 있고 AI 도입에 대한 4분기 지침이 상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성장의 원인은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도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IP에 있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 배수가 너무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의 상승세를 본다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덕분에 팔란티의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본다면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거대기 기업들이 있죠. 자, 그런 기업들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업체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배수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조정받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알렉스 칼프가 CEO가 주주들을 보낸 서원에서 본다면 비방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나고 자기 파괴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 자, 그렇게 비판하고 있죠. 아직도 계속 우리가 달려갈 길이 많다. 지금도 초창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팔란테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전에는 팔로알토에서 가장 성공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만 눌릴 수 있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수익률 자체가 옛날에 벤처 캐피탈만 누렸는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누리고 있다. 자, 그거는 진정성이 있고 실질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알레스 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 AI 시장에 대해서는 과잉이 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회사들은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데 너무 많이 성장했던 주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 약간의 밸류 조정이 있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영상을 하나 볼 것 같으면 D.A. 데비슨의 길이라는 분석가가 나와서 팔란티아는 최고 회사의 일단 소프트웨어 회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계속 일단 강한 성장세가 일어날 거다. 커머셜 분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때문이냐면 빠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더욱더 효과적이고 AI 솔루션 푸는 데 있어서 경쟁자들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가벌먼트에 있어서 버짓 자체가 계속해서 이번 피지컬 이어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셧다운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더 나은 일단은 스트롱한 쿼러가 계속해서 앞으로 발생할 거다. 하이 마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인베스터는 이렇게 익사이팅 할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란테 자체가 AI로 인해서 또 다른 기록 경신에도 불구하고 팔란테 주가가 좀 하락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실적 발표 시즌을 통해서 지금까지 확인했듯이 주가가 이미 반영된 과도한 포지셔닝으로서 높은 기대감 때문에 실적이 반드시 기대치를 상회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모든 기대치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자, 그 이야기. 두 번째는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있죠.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주가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지금 밸류에이션의 경우에 있어서는 쉽게 넘을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있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253배 정도 되고 있는데 P 레이쇼로 봤을 때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